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2019년도 어느새 4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벌써부터 송년 모임 약속 잡느라 오래간만에 친구와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요. 저도 연말에 친구들과 정말 오랜만에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네. 벌써부터 어떤 공연을 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도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질 텐데 특히 이번 주 토요일 23일에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다음 달에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새 단원을 모집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대전 지역 소재의 중고 대학생이나 또 대전에 거주하는 중고생이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예비 중학생부터 응시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 대전을 대표하는 청소년 합창단인 만큼 노래와 이 합창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많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 홈페이지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추운데 언제쯤 이 때이른 추위가 물러가고 평년 기온을 회복할 수 있을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하루 새 올가을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전은 영하 2.6도, 세종 전위는 영하 5.9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더 오릅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은 대전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높아지겠고요. 모레는 20도까지 치솟으면서 예년 가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말까지 공기질도 청정해서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10도, 세종 11도, 대전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 9도, 보령 13도, 부여 12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친구나 지인들과 송년 모임, 약속 잡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 연말에 이렇게 약속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 또 노래 연습장, 또 PC방 등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도한 음주로 건강을 해치거나 음주운전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송년 모임, 무조건 술을 권하기보다는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의 추억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보면은 그 집들이 있잖아요. 네. 이 집들이도 인터넷 집들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그 SNS나 블로그상에 그 이사 후에 사진을 올려서 집들이를 대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그 연말에 바쁜 일정 때문에 송년 모임 갈 수 없다 하는 분들 미리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 사진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송년 모임의 느낌을 오늘 가져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추억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올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누고 싶은 2019 추억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추억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송년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올해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좀 돌아보면 봄에는 이 꽃축제 다녀온 추억도 있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 했던 추억도 있고 또 가을에는 맛있는 가을 별미도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저는 이 사계절을 아름답게 만끽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야, 정말 한 해를 알차게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곳에서도 많은 추억 쌓고 오셨죠? 물론이죠. 이 바다 하면 여름 휴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적해서 더 좋은 태안의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이 갯벌에서 제가 직접 잡은 해산물들로 맛있는 음식까지 해먹고 왔는데요. 지금 바로 태안의 바닷속으로 빠져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한반도 서쪽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떠있는 수많은 섬들. 그중에서도 드넓은 갯벌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태안반도 남쪽에 자리한 대야도 어촌체험 마을입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부는데요. 이 잔잔하고 고요한 마을에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걸지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야, 이 마을을 걸어오면서 봤는데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또 예. 곳곳이 너무 예쁘네요. 예, 예. 저희 대하도 마을은 이 안면도에서 이 천수만 쪽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수산 자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장화도 보이고 여기저기 장비들도 보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남녀노소 누구나 갯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장화와 호미, 바구니까지 챙기면 갯벌로 떠날 준비 완료. 바다로 가시죠. 오, 바다로 출발! 예로부터 넓은 갯벌과 해초가 많이 붙어 있다 해서 붙은 이름 대야도. 정말 갯벌의 끝도 없습니다. 지금은 안개가 좀 껴서 잘은 안 보이는데 굉장히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천수만이라 예, 저 건너편은 홍성군. 예, 그렇죠. 여기는 안면도. 천수만이 정말 우리나라의 보배예요. 치어들이 잘 자라고 조금 성장하면 큰 바다로 다 나가니까 그 연안 부근에 그런 물고기들이 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2번 육지와 바다 사이에 생기는 넓고 평평한 갯벌은 생명의 보고라고 할 만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사는데요. 오늘은 바지락과 낙지잡이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와. 오, 이거 보세요. 아, 여기 많을 것 같다고 하시더니 진짜 많아. 호미질 한 번에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 바지락들. 캐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하면 안 돼. 어디? 여기 구멍이 있는데 그런데 이때 심상치 않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낙지 숨구멍인데요. 과연 낙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가만있어 또 다른 데였나? 구멍이 낙지가 그렇게 쉽지 않아. 어머님이 잡으신 거. 우와. 큰 놈 잡아. 낙지다, 낙지. 우와. 낙지 잡아. 아, 낙지가 진짜 크고 싱싱하고 지금 갯벌에서 갓 잡아 올린 거예요. 있어. 리포터 좀 잡으라고. 어디? 자 이제 알려드릴게. 자 봐봐. 내가 할 줄 아는데 리포터 해봐요. 낙지야, 제발. 빨리 잡아 이제 얼른. 또 잡아. 머리 잡아야 돼. 발 잡으면 안 돼. 머리. 자, 머리. 그렇지. 됐다. 야, 낙지다. 우와, 진짜 크다. 제가 잡은 낙지. 아니면 그냥 놔둬. 기나긴 실랑이 끝에 낙지잡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크다. 요거 이따가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거예요. 제가 잡은 낙지. 바지락부터 낙지, 소라까지 보물찾기를 하듯 하나씩 캐며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바지락을 잡으러 왔는데 한 번 낙지를 잡고 나니까 요 손이 낙지만을 원하고 있어요. 낙지만 잡고 싶어요. 내가 오면 이제 체험시키면 한 번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 뒤만 조롱조롱 따라다니는 거야. 뭐가 또 잡히나 보려고. 예.
그래가지고 낙지보다도 저희는 갯벌 위주로 체험을 시키고 있어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낙지 숨구멍을 찾아내는 마을 주민들. 그 덕분에 체험객들은 낙지를 직접 잡아보는 귀한 경험을 쌓고 갑니다. 이렇게 생겼다 낙지. 요 낙지를 또 어떤 거 할 거야 오늘? 봉골레요. 봉골레? 봉골레 파스타? 우와. 아이들과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너무 잘 잡히고 낙지도 잡고 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갯벌의 매력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지락을 캐다 보니까요. 어느새 조금씩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손이 자꾸 빨라집니다. 진짜 많죠? 이 싱싱하게 잡은 요 바지락들로 조개탕도 해먹고 조개 칼국수도 해먹고 맛있게 요리해 먹으려고요. 아 신난다. 갯벌에서 즐기느라 허기진 배를 채워볼까요?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차려진 작은 레스토랑. 오늘의 메뉴는 쌀쌀한 날씨에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해물 칼국수입니다. 바닷물에 해감한 바지락과 바락바락 깨끗하게 씻어낸 낙지, 그리고 소라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는데요. 이 직접 잡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해물 칼국수 맛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국물이 끓이는 동안 제가 잡은 낙지 맛을 좀 볼게요. 쫄깃쫄깃하고 그 갓 샤브샤브한 그 낙지의 쫄깃함 아세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낙지를 먹는 동안 드디어 해물 칼국수가 완성됐는데요. 제철 맞은 해산물과 쫄깃한 칼국수의 조화, 정말 먹음직스럽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봐. 제 손으로 직접 잡아 더 맛있는 바지락. 하나씩 살을 발라 먹는 재미까지 더해져 젓가락이 바빠집니다. 이렇게 진짜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먹는 게 훨씬 신선하고 진짜 바다 맛이에요. 야,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재밌는 갯벌 체험도 하고 이렇게 맛있게 요리도 해 먹었는데요. 이제 태안의 또 다른 멋을 찾아서 가봐야겠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태안의 자랑, 세계 최대의 모래 언덕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독특한 지형과 잘 보존된 식생은 물론 모래 언덕의 바람 자국과 함께 사막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을 갖고 있어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곳인데요. 광활하게 펼쳐진 모래 언덕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마치 사막처럼 넓고 광활한 모래 언덕이 있는데요. 근데 해안사구가 뭐지? 궁금하다고요? 누구세요? 코너 속의 코너! 척척박사 이박사가 알려줄게요. 해안사구란 조류나 연안류에 실려온 모래가 파도에 밀려서 해변에 올라왔다가 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생긴 지형입니다. 이 신두리 해안사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로서 201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기도 했죠. 천연기념물이라면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 모래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그만큼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육지에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을 가두어서 지하수를 저장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고마워요, 이 박사. 뭐 이 정도 가지고 뿅. 태안의 사막 신두리 해안사구는 사시사철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엔 해풍에 일렁이는 황금빛 억새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모래 언덕에서 바라본 일몰에 마음을 녹이고 억새골을 오가며 속삭이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솔향기, 바다향기 가득한 곳에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인데요. 여러분도 이 가을날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시다면 서해바다가 반겨주는 태안으로 놀러오세요. 안면도의 동쪽 해안 천수만을 품고 있는 대야도 어촌마을에서 즐긴 갯벌 체험과 슬로우시티 태안의 가장 독특한 생태관광지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만난 자연의 경이로움까지 바다가 선물한 자연 속에서 그 위대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 태안의 청정 갯벌에서 직접 잡은 바지락과 낙지 참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이 낙지 제철이 이 9월부터 2월까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지가 바로 이 가을, 겨울철 보양식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 낙지에는 영양이 너무 풍부해서요. 이 지쳐 쓰러진 소에게 낙지를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맛도 맛이지만 정말 기운도 솟고 힘도 나더라고요. 네. 야, 이 갯벌 체험 후에 먹는 그 따끈한 해물 칼국수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대하도에서의 갯벌 체험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네, 이 풍부한 해산물이 가득한 대하도 어촌 갯벌 체험은요. 1년 내내 가능한데요. 홈이나 통, 여러 가지 준비물들은 마을에서 준비를 해주시니까 갈아입을 옷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또 물때가 궁금하시면요. 마을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태안하면은 신두리 해안사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맘때면 또 축제도 열린다고요. 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다와 모래가 만든 생명의 언덕이라는 주제로 해안사구 걷기 대회와 또 사진 촬영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다녀오세요. 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 이 대하도 어촌체험 마을에서 이 낙지도 잡고 바지락도 캐보고 또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축제도 함께 즐겨보면 알찬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앞서 이은주 리포터가 이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바지락과 네. 예, 낙지로 해물 칼국수를 맛있게 드셨는데 네. 자, 그 기억은 잊고 이제 아침엔 퀴즈로 가족 여러분께 즐거움을 또 선사해 주시죠. 네, 하지만 아직도 낙지의 그 팔팔 솟는 기운이 제 몸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 잡았다고요? 네, 네. 갯벌에서 잡았죠. 그렇죠, 갯벌에서 예. 잡았죠. 예.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제가 아주 재미난 체험을 하고 왔잖아요. 자, 첫 번째 문제로 만나보시죠. 문제 보여주세요. 다음 중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평한 땅으로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는 역할과 동시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사구, 2번 갯벌, 3번 석호. 오. 제 예상이 맞았네요. 네. 예,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어쩐지 강조를. 그렇죠. 예, 앞서 제가 어디서 잡았죠 하고 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네, 예. 저는 말씀하셔가지고 살짝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벌써부터 이제 그러구나. 힌트를 주시나 하고요. 예. 자, 아마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정답 무엇인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갯벌입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서해안 전 지역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데요. 갯벌은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산란지고요. 오염물질의 정화, 철새의 사냥터, 어민들의 생계 유지, 방파제 역할 등 다양하게 인간과 생물의 이로움을 제공합니다. 네, 이 숲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면은 이 갯벌은 자연의 콩팥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소중함이 더욱 부각되면서 메웠던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환원시키는 역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채소와 관련된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토양을 가리지 않고 병충해의 강에 어디서나 잘 자라고 모양은 감자와 비슷하지만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땅속의 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1번 토란, 2번 연근, 3번 약혼. 네. 네.
또 겨울철에는 이것으로 국을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겨울철에는 좀 따끈한 음식 드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도란도란. 네, 이게 힌트군요. 네, 따뜻한 예. 말을 나누면서 도란도란. 도란. 자, 힌트 잘 들으셨죠?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토란입니다. 알토란 같다는 말의 주인공인 토란은 알줄기 외에도 줄기와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무기질뿐만 아니라 칼륨과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부종 완화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네. 토란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하는데요. 요리하실 때 이 다시마를 넣어서 요리를 해주시면 토란의 유해 성분과 또 떫은 맛이 잡힌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OX 퀴즈일 텐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았는데요. 해마다 절임 배추를 이용해서 김장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절임 배추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절임 배추는 제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사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절임 배추, 예, 소금에 절임 배추. 우리도 그 바닷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이 피부가 좀 이렇게 좀 그렇죠. 흐물흐물 네, 이렇게 쪼글쪼글. 예,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예. 네. 배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놔두면은 얘가 그냥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네, 맞아요. 시들시들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또 배추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럼요, 예. 자, 이 절임 배추를 사용을 당일에 해야 하는지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절임 배추를 상온에서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위생 지표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만일 절임 배추를 상온에서 하루 이상 보관했을 경우에는 3번 정도 세척을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네, 이 절임 배추를 3번 이상 세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3번만으로도 이 대장구균 충분히 감소시킬 수가 있고 너무 많이 또 씻다 보면은 배추가 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쯤 찾아오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오한, 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또는 음료를 섭취하거나 이에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1번 고아 바이러스, 2번 지카 바이러스, 3번 노로바이러스. 네. 네. 저는 처음에 이 바이러스 이름을 들었을 때 네. 단순하게 왜 갑자기 노루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이런 생각을 동물이 했었거든요. 생각났군요. 네. 예, 그때는 동심이 예, 있었군요. 네, 동심이 예. 있었을 때. 예, 지금은 많이 사라졌겠지만 네, 동심 속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예, 동물 이름이 좀 네, 생각날 수가 생각이 있어요. 나네요. 예. 비슷해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존 식중독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영하에도 살아남는 생존력이 강한 바이러스인데요.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다 고열과 구토, 오한 등의 증세가 독감과 유사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노로바이러스는 현재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화장실 사용 후나 식사 전에 손을 잘 씻어주시고 음식과 물은 따뜻하게 잘 익혀서 또 끓여서 드시고 채소도 물론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혀 변하지 않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만고불변, 2번 초지일관, 3번 자포자기. 네. 어렵지 않게 네. 답을 고르실 것 같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법칙, 이거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냥 답이 보이지 네, 않을까. 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음을 뜻하는 절대 변하지 한자. 않음을. 예. 네, 이것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죠.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만고불변입니다. 만고불변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상태나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지일관은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감을 이르는 말이고요. 자포자기는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이르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 네. 과연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 어떤 분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선물을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6990번 8020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날씨도 추운데 네. 이번에는 이 청춘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겠습니다. 네. 자, 강원도 춘천에서 이 음악으로 서로 공유하고 공감을 나누는 네. 그런 대학생들의 축제가 열렸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한림대와 강원대 동아리 학생들의 공연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부드러운 발라드와 또 화려한 락, 그리고 흥겨운 우리 가락까지 열정과 끼로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포츠 교류만으론 아쉽다. 아직 함께 즐기고픈 것들이 많다는 청춘들.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공연장 가서 음악으로 공감을 나누는 문화 교류의 밤. 강렬한 락밴드부터 감미로운 발라드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무대를 통해서 누가 짱인지 진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나는 장단으로 학업 스트레스는 훌훌. 에너지 폭발하는 치어리딩으로 캠퍼스의 활력은 활활. 여러분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잠시 뒤에 저희 공연 기대해주세요. 한림대와 강원대 교류 콘서트.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가을이 아름답게 무르익은 춘천의 강원대학교 캠퍼스. 청춘들의 사랑이 꽃피고 꿈이 성장하는 이곳이 가을을 맞아 낭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채워온 저마다의 색깔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 때마침 캠퍼스 내 한 공연장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악기를 세팅하고 공연 리허설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있는지 표정들이 진지합니다. 오늘은 춘천의 양대산맥,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들이 교류 공연을 펼치는 날. 교내 행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공연을 해왔지만 오늘은 타 학교와의 합동 무대라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금 이제 무대 공연은 이제 강원대 한림대, 한림대 강원대 다 같이 화합을 도모하자는 이제 화합의 공연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라를 잡아서 이렇게 강원대 한림대, 한림대 강원대 학생들이 같이 하면서 이게 춘천을 대표하는 두 개의 학교로 이제 같이 대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화합의 도모를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팀은? 전 안 그래도 강원대학교 공연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다 훌륭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백년 응원단 치어리딩 공연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신 방송하기 있기 없기. 벌써부터 팬을 거느린 백령 응원단. 과연 리허설 때부터 완벽주의가 엿보입니다. 무대 위치도 꼼꼼히 체크하고 현장에서 안무도 수정하고 그중 특히 신경 쓰는 건 미모. 인터뷰하신다고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아 저희 얼굴이 저희 이따 화장하고 공연장은 이렇게 안 예쁜데. 강원대학교에 백령 응원단이 있다면 한림대학교에는 유니콘이 있다. 대기실에서도 쉬지 않고 연습하는 단원들. 와, 빈틈 없다. 빈틈 없어. 하지만 이런 유니콘도 아직 미모는 리허설 중. 유니콘에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거 혹시 TV 나가요? 네. 에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무대와 미모까지 모든 리허설을 마치고 마침내 다가온 공연 시간.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양 대학교 학생들이 줄지어 입장합니다. 왕, 기대된다.
공연하러 오셨어요? 네,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연은 따로 안 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러면 공연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예. 어떤 거 누구 볼 사람이 또 특별히 있는 거? 뭐 동아리 친구나 아니면 이제 청아 연예인분 보러 왔습니다. 청아가 더 중요해요? 동아리 친구다? 이거는 말을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청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친구가 봐도 실망하지 않을까요? 왜 실망을 하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 강대까지 어떤 일이세요? 저 청아 보러 왔어요. 엑스레이 한림대 엑스레이 공연이 중요해요? 청아 공연이 중요해요? 엑스레이 공연이 중요해요. 사실은? 사실 청아도 중요한데 엑스레이가 조금 더. 학우들로 어느새 객석은 만석. 오늘은 어떤 동아리들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밴드 동아리 MIC입니다. 198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37기의 신입생을 뽑고 있는 그런 역사가 깊은 아주 아웃풋도 많은 그런 동아리입니다. 청아를 보러 오신 분들을 저희들 관객으로 만들어야죠. 왼손엔 비주얼이라면 오른손에는 이제 사운드를 맡고 있죠. 원투. 네. 비주얼이 누구예요? 강원대 자이언티 MIC 보컬 맡고 있는 이기범입니다. 마법의 성을 지나. 자이언티 미안해요. 장난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무대에서는 본 실력을 발휘하는 MIC. 뮤직 인 캠퍼스 라이브. 자신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라이브로 연주하며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채워가는 학생들. 이들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어떤 노래들이 캠퍼스에서 꾸준히 사랑받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에 필적하는 다음 밴드는 이게 엑스레이라는 이름은 이제 원래 처음에 의예과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이제 뼈까지 이제 락을 느끼게 해주겠다 해서 이제 엑스레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이제 관객들을 재밌게 하고 좀 뜨겁게 좀 무대 매너로서 이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뜨거운 공연을 이제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 만세! 저 정말 뜨겁네요. 뼛속까지 락스피릿을 강렬하게 전하는 무대 퍼포먼스. 관객들 제대로 압도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저세상 텐션. 홀린 듯이 보게 만드는 엑스레이의 매력. 이 친구 취했네 취했어. 학교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악에 취했어. 보여준다는 퍼포먼스가 그 퍼포먼스였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그냥 치질린다 보니까 무대에 쓰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락스피릿이라면 우리도 지지 않는다. 이번엔 강원대학교의 락 동아리가 나섭니다. 일단 RMPC라는 단어 자체가요. 락 뮤직 피라모닉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락 밴드 합주 동아리라고 직역을 할 수 있고요. 춘천 최고의 기타리스트임을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분이 또한 정말 이 올 가을 최고의 승리자가 아닌가. RMPC 어머,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세계를 퀸 열풍에 빠지게 한 명곡 보헤미안 랩소디가 RMPC 버전으로 울려 퍼집니다. 청춘은 청춘과 통하는 법.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노래는 다들 아는 것 같은데요. RMPC 공연 오늘 만족하세요? 오늘 공연이요? 네. 아니요. 만족하시고. 만족하세요? 많이 즐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팀원들 너무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해줘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락스피릿에 못지않는 한국의 신명. 강원대학교 풍물동아리 놀이패 한마당 동아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교내에서 공연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연습하는 거는 탈춤, 이제 뭐 풍물, 서서 치는 선반, 그리고 앉아서 치는 방금 아까 공연했던 사물놀이, 그리고 이제 상무를 저희는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내에 있는 가장 큰 무대인 이런 백녀 아트센터에서 무대에서 이런 공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지화자! 사사리요!
그래, 지화자 한판 놀아보자고. 전통을 계승하며 신나게 놀 줄 아는 풍물 동아리의 공연. 선후배가 눈빛을 교환하며 기가 막히게 합을 맞추니 별다른 노랫말이 없는데도 빠져든다. 이런 게 바로 쿵짝이 잘 맞는 사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림대학교 하나밖에 없는 응원단이자 치어리딩 동아리 유니콘입니다. 방학 때부터 한림대학교와 강원대학교 교류전을 위해서 전력질주라는 곡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 비주얼로 실력 이러고 있었다. 오케이, 둘 다 인정. 비주얼과 실력을 모두 갖춘 한림대 치어리더부의 공연. 모든 학우들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복사해 붙여넣기 한 듯 정확한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와, 대체 연습을 얼마나 한 거야? 과연 한림대의 아이돌. 30년 전 체육학부 과동아리로 시작해 이제는 학교를 대표하는 중앙동아리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유니콘 응원단. 어라, 잠깐만. 동아리 이름이 바뀌었나요? 유콘이? 아차 했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대학교 치어리딩 팀 백령원단입니다. 총학생회 소속 산하기구로 강원대학교의 유일한 치어리딩 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창작한 안무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흥미로 모이긴 했는데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비주얼이 됐더라고요. 백령 화이팅! 백령 화이팅! 이번엔 강원대학교의 비주얼 담당 백령 응원단의 안구정화 타임. 능숙하게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더니 독창적인 안무로 무대를 파워풀하게 채우는 학생 치어리더들. 엔딩 무대인 만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공연장에 활기를 가득 채웁니다. 저희는 짧게 5분 하고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와갖고 막 미치겠다고 막 그랬는데 여기 한 10분 넘게 하신 거 보고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이러고 하면서 힘든데도 끝까지 잘 힘있게 마지막까지 해주셔서 완전 잘하신 것 같아요. 원래 짧은 기간에는 특히 치어리딩은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합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활동이어서 합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짧은 기간 안에 완벽하게 잘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또 내년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껏 무르익은 캠퍼스의 낭만과 열정. 같은 무대를 보면서 즐기고 초대 가수에 뒤지지 않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교환하며 청춘들은 공감과 우정을 나눕니다. 이 순간, 이 모습, 이 마음을 언제까지나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캠퍼스 라이프 만들어가세요. 네, 이 풋풋하고 열정 가득한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예, 그 학창 시절 추억이 좀 떠오르곤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가족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연배가 위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감히 대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네. 참 좋을 때다. 예, 그 좋은 시절 알차게 네. 누리고 예,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고 싶네요. 예. 그럼요. 그리고 신명나는 우리 가락을 잘 지키고 있는 풍물 동아리와 또 응원의 꽃, 응원단의 공연까지 잘 봤습니다. 이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 소중한 추억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의 소식 자주 접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봉사가 일상인 이 봉사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남 광양에도 그 봉사왕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꽃과 나무를 나누는 봉사라고 하는데요. 30년 동안 잘 가꾼 이 나무로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또 나무를 나누는 이 봉사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언제 만나도 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넉넉한 자연의 얼굴. 그 얼굴을 손수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나눔이 곧 행복이라 말하는 전라도 사나이.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죠. 시민정신이 가장 뚜렷한 사람, 애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봉사활동의 달인이에요.
나무와 함께한 30년 인생, 그 삶의 미천으로 세상에 푸른 온기를 전하는 남자 오길석 씨입니다. 평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작업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작은 공원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 삽으로 이제 흙으로 좋게 딱 만들어줘야지 이쁘게. 나무 심는 기술이 예술이라는 나무 아저씨, 광양 사나이 오길석 씨.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뒤로하고 나무를 업으로 삼은 지 올해로 30년. 올해는 그 세월의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제가 이제 관양에 온 데 30년 됐는데 이번에 관양시 성격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도 뭔가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됐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눈과 마음을 다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조성 중인 이곳은 광양의 28번째 기업공원. 지역 자투리 땅에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심고 함께 가꿔가는 공간이죠. 현재 우리 관양시의 자투리 땅을 기업들과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원을 화를 만들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공원들이 많이 지금 좋아지고 깨끗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같이 좋은 건 없잖아요. 마음도 힐링되고 우리 시 전체가 꽃길 만드는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작은 공원 만들기엔 그동안 좋은 인연을 맺어온 광양의 이주 여성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이런 봉사보다는 어른들한테 저희 나라 문화 알리기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고 꽃들 많이 심어주면 보면 마음이 좋잖아요. 자연이 전하는 편안함과 내 손길이 닿았다는 자부심. 작은 공원 만들기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건 이런 봉사의 맛을 알기 때문인데요. 오길석 씨는 그 맛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이런 공원을 몇 군데 해놨는데 거기 가면은 그 표지석을 보고 시민들이 만날 때마다 너무 그냥 그 반가운 소리 그냥 그래서 또 해드리고 싶구나. 또 여기도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오늘 바쁜데 나오셔서 이게 저걸로 엄청난 저는 만족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리고 금융기관에 현금 예측한 것보다도 이런 데다가 그냥 저축하는 기분으로 하면 더 행복합니다, 저는. 나눔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죠. 그 덕에 사람 좋고 나누기 좋아하는 오길석 씨는 사람 부자로 통합니다. 솔선수범하시고 항상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라 저희들이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2002년 포항에 손수 키운 3,000그루의 나무를 기증한 것이 계기가 돼 맺은 울릉도와의 인연. 오길석표 3,200여 본의 철쭉꽃길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울릉도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봉사의 원천이 되어주는 오길석 씨네 농장. 손에 쥔 것 하나 없던 시절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나무 농사는 그를 지역 대표 농사꾼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농부라는 영예까지 안겨주었죠. 이런 걸로 해서 수확품으로 해서 가을에 아주 단풍이 예뻐요. 여기. 화살나무가? 네. 그래서 더 보강을 해야 중국 안에까지 보강하려고. 그리고. 작은 묘목 하나가 자라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파는 것보다도 차라리 시민들이 위해서 기본 것이 훨씬 결과적으로 더 값어치 있는 거죠. 보람도 있고. 나무 농사꾼의 그 보람 덕에 지난 가을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 공간인 이곳에 반가운 새 식구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은은한 향기가 매혹적인 1,300여 그루의 은목서. 북풍에 많이 닿는 그런 장소인데 운동하기에는 겨울철에 이 방풍림이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방풍림을 허물어서 운동하는데 아주 좋은 어떤 환경적 요인을 제공을 해주고 정말 우리는 오길석 회장한테 무척 고맙다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방풍림 덕분에 오길석 씨는 어르신들의 동호회에서 가장 젊은 명예회원이 됐습니다.
나무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들. 하지만 내 것을 내어주는 봉사는 늘 손발이 맞아야 가능했습니다. 날씨가 그하니까 때도 없이 날씨가 꽃도 잘 피고 막 옆에 지고 좋다 그래. 그러니까 이 꽃들이 놀려가지고 원래 봄에 피어야 되는데 네. 요즘 피네. 네. 네, 요즘은 때가 없더라고요. 또 흰 것도 피었네 저쪽에. 13년 전 함께 공들여 가꾼 천변의 공원을 찾은 부부. 사람 좋은 남편과 30년을 넘게 산다는 건 아내에겐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많이 어려웠어요. 이만큼 하고 그러니까 또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되돌려 드리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보면은 저도 좋아하실 것 같고 항상 여기 지날 때마다 마음이 항상 뿌듯해요. 세월을 덧입혀가며 나무는 제 키를 키워갔고 덕분에 공원엔 그늘이 늘어갔습니다. 그 그늘을 찾아오는 발길은 늘 오길석 씨를 설레게 했고 그가 나눔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됐죠. 저는 매일 이 위에 서천 다리를 지나다니면서 매일 쳐다보고 다니고 또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모양을 잡으라고 전지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예쁘게 다른 정원은 틀리 이렇게 예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또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원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커가는 나무를 보며 함께 푸른 온기를 전하는 광양 사나이 오길석 씨. 나무와 함께하는 그의 푸른 봉사 인생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네, 이 30년 동안 꾸준히 봉사를 해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말씀에 제 자신이 참 작게 느껴지네요. 예. 네, 이렇게 부부가 정성스럽게 키운 이 나무를 기증하고 또 그 나무로 공원을 조성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의 씨앗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마치 초겨울이 온 듯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은 영하 2.6도, 세종 전인은 영하 5.9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더 오릅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은 대전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높아지겠고요. 모레는 20도까지 치솟으면서 예년 가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말까지 공기질도 청정해서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10도, 세종 11도, 대전 13도, 공주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홍성 9도, 보령 13도, 부여 12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올해 이렇게 보냈어요. 나누고 싶은 2019 추억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7924번님, 올해 처음 해본 것이 많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족여행, 야구 경기 보기, 발레를 처음 시켜봤고요. 가족 걷기도 다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또 뭘 하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야, 벌써 많은 걸 하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와. 뭔가 처음 해본다는 거, 네. 도전해본다는 거, 설레죠. 예. 4411번님, 올해는 여행 갈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업무차 들렸던 한평에서 예쁜 꽃사진 찍고 왔어요. 내년엔 여행을 많이 가고 싶네요. 오, 좋은 곳 다녀오셨네요. 네. 예, 꽃 속에 파묻혀서 예, 사진 잘 찍고 오셨습니다. 예. 8479번님, 친한 동생들 덕분에 부여에서 보은까지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여행은 장소에 상관없이 늘 즐겁죠? 제가 인복은 타고난 것 이야. 같습니다.
동생들아, 송년회에서 만나자. 예. 네. 인복, 제일 중요하죠. 예. 네. 5646번님, 올해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었네요. 남은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봉사활동 다닐 거예요. 네, 5646번님도 네. 봉사 왕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와. 9928번님, 작년에 결혼한 아들 내외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아들 세아가 고마워, 사랑한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행을 한번 다녀올수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죠? 네, 어머니 여행 가요. 네. 네, 0587번님, 10월 결혼기념일을 알차게 보내고자 의기투합해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음 달에 즐거웠던 추억을 다시 이야기하는 자리 만들어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예. 그 여행 이야기거리 네. 참 많을 텐데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고 네. 즐거운 송년회 모임도 될 것 같습니다. 2873번님, 올해 처음으로 아들과 둘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들과의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사랑해. 예. 아침이 좋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네. 아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행 자주 가자고, 또 가자고. 네. 0320번님, 봄엔 벚꽃 구경, 여름엔 신랑과 첫 제주도 여행, 가을엔 시댁과 밭에서 고구마도 수확했어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첫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 집들이 해야겠어요. 네, 사계절 내내 네. 추억거리를 만들고 계시네요.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 제74회 정기연주회가 23일 오후 5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29회 대전 도예가회전 반면죽 1인 상차림 기획전이 25일까지 대전 서구 문화원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대전 챔버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바흐 그의 아들이 다음 달 1일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노래의 날개 위에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천안 중견 원로작가 초대전 2019 예술가의 기억법이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2019 제5회 대한민국 사구축제가 23일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이신 전기만 선생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불교조각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중국의 근현대 미술을 만날 수 있는 베이징에서 부는 바람 전시회 소식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뼈 건강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다공증,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이 골다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또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